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맨날 차장님 모시고 막 종목이나 섹터 얘기를 집중했었는데 네네. 오늘은 시장 얘기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네네. 골랐습니다. 미국에서 공포지수는 떨어지고 3대 지수 업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홍콩과 영국 악재가 완화되니까 G2 국가의 갈등도 좀 줄지 않겠어? 이 기대감에 무역 분쟁 피해주로 꼽혔던 반도체, 자동차, 중장비 종목들이 줄줄이 올랐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네,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오늘 이천선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슈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갈까라는 이런 고민에는 선뜻 네, 그렇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현재 모든 이렇게 좌표가 어디냐면 야, 경기 침체적으로 갈 거야 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슈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야, 경기 침체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좋게 움직인 것 같고요. 저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1900대에서 2000선까지 거의 100포인트가 좀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긴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게 있을까? 기술적 반등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실적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오프닝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실적이라는 이런 숫자가 더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앉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 여러분들도 그런 컨센서스 상향됐다는 얘기. 최근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계속 제가 IT를 안 좋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메모리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낸드 쪽은 확실히 틀었고요. 메모리 쪽도 플랫 가격이 나왔습니다. 플랫하게 나왔다라는 건 반등하나? 라는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긴 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지금 현재 싸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쪽 라인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의구심을 아직은 지울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찬물을 확 끼얹어 주신 느낌이 살짝 받기도 해요. 사실 그동안 천사에서 저희 현금 비중 늘려가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하셨었는데 그럼 지금도 여전히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우선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팔아놓고 시장이 빠질 때 사고 이런 식의 방식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럼 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닌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매도하는 시점까지 지금 현재 계속적 그 타이밍으로 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3%, 네. 삼성전자는 괜찮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이미 SK하이닉스는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제가 두 개를 꼭 사야 되고 팔아야 된다면 SK는 팔고 삼성전자 사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주시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그동안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면서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삼성중공업 이슈가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계속 들리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이 독식한다는 소식. 러시아의 쉐빙 LNG선 15척 독식을 눈앞에 설계를 따냈다라는 건데 이게 또 발주까지 가게 된다면 5조 원을 손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조선주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8월부터 분위기가 좋았고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13일 연속해서 3중을 사고 있더라고요. NH투자도 내년 실적 좋아질 거다. 사실 조선주에 대해서 그동안 아직 이런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 아직도 아직? 많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좀 긍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실제 IMO 2020이나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LNG 선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덜 나온 겁니다. 여전히 아. 야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선주 쪽에서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세 개 경기 이런 식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현재 설비 투자나 모든 걸 좀 많이 스탑되어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LNG선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고민을 해보는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200원 정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8,200원이 뚫리면 오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뚫려 있으면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말 그 조선주들은 경기를 정말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호황기면 그래 야 지금 경기 좋으니까 빨리 배 만들어야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올 건데 아직 경기가 좋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쳐다보자. 단 기술적으로 한 8,200원이 돌파가 되면 김관진이가 틀렸다.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00원 돌파 시에는 삼성중공업 힘을 좀 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직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 포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선주 투자 좀 망설여진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슈 들여다봤고요. 오늘 삼성전자, 중공업, 삼성의 날인가 봐요. 제가 이슈를 이렇게 꼽았네요. 삼성전기입니다. 다시 꺼내볼까?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높았다가 뚝 떨어졌었잖아요. 주가와 함께. MLCC 수요가 안정된다. 하반기 한국, 미국, 중국에서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있을 거고 결국엔 성수기 진입 기대가 된다. 5G 단말기 스마트폰이 늘어나게 되면 그 5G는 대당 탑재량의 MLCC가 20% 는데요. 그러면 여러모로 봤을 때 나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금융에서는 목표 주가 11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시 꺼내볼까요, 삼성전기? 오늘 외국인 사던데요. 하락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막 여기서 야 그래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예전같이 막 치고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쏘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레포트가 삼성전기에 대한 레포트가 두 군데 이상에서 나온 것 여러 같습니다. 곳에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실제 MLCC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IT 이런 전방 산업, 바로 이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바닥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야 지금 한번 사볼까라고 하면 그냥 포트의 일부 정도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같이 내가 대장이야, 나야 나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닐 수는 아직은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딱 가격입니다. 거의 98,000원 이 라인만 뚫어준다면 긍정적으로 베팅을 해봐도 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긴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오늘 삼성 쪽 이슈 나온 거에서는 삼성전자는 오늘의 반등 긍정적으로 보면 담아볼만 하다라고 의견 주신 거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전기는 말씀 주신 가격 라인 돌파 여부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좀 살짝 한 발 물러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저희가 이들 종목군 급등하는 날 다뤘었잖아요. 교육주. 그때 이거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냥 이슈로만 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메가임디가 그 뒤로 5일 연속 내내 올라가고 네. 그러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 놓쳤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해요. 그리고 교육주 청담러닝에 대해서 오늘 KTV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게 애매해요. 좋은 얘기 실컷 쓰고 뒤에 또 나쁜 얘기 써가지고 목표가는 낮췄어. 어쩌라는 건가 이런 느낌인데 수강생 수가 늘었대요. 본인들도 그리고 자회사에서도. 그리고 배당 매력도 있다. 그런데 중국 사업 지연이 돼가지고 매출 반영되는 게 조금 늦어질 거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는 낮췄고요. 교육주에 대한 AS 해주시고 청담러닝도 봐주세요. 자, 교육주들 그날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한 5일 정도는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돌려보시면 제가 5일이라고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셔서 이거 오늘만 봐야 되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5일 정도까지는 봐도 됩니다. 바로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봐도 되는 이런 구조를 그러면 완전 찰떡같이 맞은 거네요. 그렇게 얘기했고 네. 청남롤링 같이 이런 레포트가 써지잖아요. 긍정적인 얘기가 쓰다가 마지막에 한 줄이 뭐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거는 주가가 그날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번 그렇게 막
전부 다 좋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는 겁니다. 레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건데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5군데 레포트가 만약에 청담 러닝이 나왔다. 근데 4군데는 좋다라고 썼는데 한 군데가 안 좋게 쓴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포인트를 안 좋은 한 군데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더 많이 실어주는 편이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쪽으로 시장이 주가가 반영을 하는지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담 러닝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이 돼 있어서 더 이상 빠질 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장성, 어떻게 보면 배당이라는 이슈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주가가 막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지는 해주는 역할이지만 달려가지는 못한다. 이 달려가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바로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중국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달려가지 못하고 지지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5일도 얼추 지나가고 있으니까 교육주는 잠시 패스하는 이제부터는 좀 패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발표가 됐습니다. 쭈루루 줄을 세우는 이런 입시 정책이 아니라 예전 저 같은 경우는 딱 수능 세대여서 쭈루루였습니다. 학력고사 세대도 쭈루루인데 요즘에는 이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는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쭈루루 세우는 것이 교육주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1점, 2점, 1점을 올리기 위한 이런 배팅 과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자마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쭈루루 줄 세우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은 더 학생들의 역량이나 그렇죠. 뭐 수시 네. 전형 같은 거 좀 강화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교육주 살짝 좀 발을 빼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고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